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 경제실소관 상장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에는 감액도 많이 했고 그 대신 뭐 이렇게 큰 액수가 많이 계산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번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본 예산 때는 그 본인들이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상임위에서 계속 누누이 얘기해 왔잖아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더 촘촘히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몇 가지 사업을 변경한다거나 전용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한 건 정도, 두 건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용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의심스러운 거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걸로 이렇게 전용을 했다. 이거는 삭감을 하기 전에 다른 걸로 돌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용역 주무기가 한도 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촘촘한 예산을 세워라 늘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 다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시가 재정이 지금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신문에도 나왔죠. 그 담쟁이 그쪽에서 굉장히 시에 관심이 많아요. 예산에 대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가 그 보고를 받다가 다 미처 보지를 못하고 왔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현이 잘못됐다고 팀장님을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우선 이제 그 교육 내용 자체가 네, 저희가 뭐 제시하거나 제공한 자료들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 홈페이지나 자료들 떠드는 것들 취합을 해서 그 이제 강의하신 분이 강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표현적인 걸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저희하고 이제 큰 영역이나 여건들이 좀 다른데 네, 우선은 그 2월 되는 게 네, 현액 대비 굉장히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대비 한 7% 정도 손이라 거기서 말하는 뭐 10여 프로 이상 이런 여건들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순세경유금 관련됐던 내용들인데 네네, 이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금액하고 좀 괴리가 좀 있는 네, 사항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표현되는 거는 데이터 자체 적용 여건이 좀 저희하고 달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산 관련했던 내용이 제일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오차율이 24% 넘는다 그래서 그 결산 본예산하고 결산 차이가 6천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걸 따져보니까 1.5% 정도 그러니까 이 괴리가 이 어떤 데이터를 했는지 저희가 확실히 이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사 내신 분하고도 통화를 해보는데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홍보 요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또 홍보가 필요하다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결론은 그런 거를 간과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와서 저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보고 보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선 서로 이 영역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수치적인 걸 먼저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후에 그 여건에 해당하는 게 표현이 가능하다면 뭐 또 다른 여건 또 검토 영역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님들께 뭐 이제 설명 이렇게 드리는 거 우선 죄송스럽고 먼저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저희도 이제 회기 아니, 중이었. 자료는 해놓으셨더라고. 예예. 네. 회기 중이었는데 자료를 만들어 놓고 네. 이제 다 여건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 설명서를 보면 37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으로 우리가 4억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지금 보면은 이게 좀 부족해서 이거를 더 해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들이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담보가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한다고 여기는 써 있는데 그게 담보 없이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여력이 많이 안 좋으신 신용 네. 등급이 낮은 분들을 그 특례 보증으로 해서 지원을 네.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쉽게 받지는 않던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특례 보증 통해서 지원하는 거는 이제 2개월 이상 평택 시에 영업을 하면서 소재한 그 소상공인이면 일단 해당이 됩니다. 그 중복 지원이 받지 않았으면. 그러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신용부정재단하고 얘기를 좀 해보시고 그 룰을 좀 규정을 좀 정해주면 우리한테 좀 나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네, 바꾸는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받아서 그 뒤에 보면 2차 보전금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시가 보니까 임대가 안 돼서 나온 도시 중에 경기도권에서 10위에 속하더라고요. 1위가 용인이고 이 정도로 우리 시가 지금 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덕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많이 말이 들어와서 우리가 뭐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2차 보전 같은 거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또 이것이 융자를 받고 되돌아왔을 때 갚을 수 없을 때 또 고충을 받아서 제기를 하면 좋은데 안 되면 이게 더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출 받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이분들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라도 또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너무 갚을 능력이 없다면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요번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는 탕감해준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많잖아요. 그럼 끝까지 버티면 탕감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한번 더 살펴주시고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모자르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일단 저희가 계속 해마다 그 특례 보증하고 이제 2차 보전을 본 예산에 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 재정 여건상 저희가 이제 올해 본 예산보다 크게 지금 늘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본 예산에는 한 15억 담고 추경으로 이제 뭐 4억에서 5억 정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는 올 이제 본 예산하고 이제 같은 금액으로 이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보면 약정 이자율 중 대출 이자가 연 2%인데 이거를 1년에서 3년으로 더 연장한다는 게 써 있거든요. 그거 저희가 이게 전년에 사실 이 2차 보전 예산이 1억 7,600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이제 집행된 게 한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게 저조했습니다. 근데 그 사유는 저희가 이제 그 2% 1년을 좀 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많이 저희 시에서 해주는 2차 보전을 좀 사용을 안 하시는 상황이라 좀 실적이 매우 저조해서 좀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네. 이제 2% 3년으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 저희가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천만 원이 좀 넘게 지금 지원이 나간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특례 보증도 지금 4억을 또 올렸기 때문에 요거에 좀 맞춰서 2차 보전도 추가로 좀 확보를 2천만 원 정도 하려고 이제 올린 상황입니다. 3년간 지원을 했을 때 이자율 4에서 6%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자가 네. 은행에서 이제 4에서 한 6% 정도 개인에 따라 틀린데 네, 이제 네. 융자를 받게 되면 그 정도 이제 이자를 내시게 됩니다. 우리 그렇죠. 소상공인분들이. 그래서 네네. 이거를 이제 시에서 한 2%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그 상황입니다. 뜻이었어요. 뒤에 그 표현을 그렇게 붙여놓으면은 이게 3년간 이자율이 오른다는 건가 어쩐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표현을 좀 정확히 더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좀 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43페이지 지금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서 보면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도비 확정 내식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감액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세수가 없어서 도비에서 감액한 건가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그 인센티브 지역화폐 발행하는 네. 거는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재원을 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장초에는 이제 국비 사업을 저희가 받지를 못해서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추경에 이제 국비 사업을 70억을 반영을 하면서 네. 기존에 이제 그 도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감으로 좀 내시가 왔습니다. 국비가 좀 반영이 되면서 그래서 그 사항이 좀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저는 계속 그 인센티브나 할인 금액은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건 늘 누군가를 오고 가고 이래야 상권이 하는 거지 한 번에 탁 줘가지고 그거 한 번에 써버리면 그건 상권 활성에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도 얘기를 하시고 중앙 정부에도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 그 말대로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계속 돈은 돌고 돌아야 이게 되는 거지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호흡입에 소상공인이 있었어요. 7개소인데 어느 쪽에 있는 거죠? 나 이거까지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지금 거기 사업 설명서에도 보시면 네. 그 저희 이번에 이제 호흡 피해 안중읍, 네네 팽성읍이 이제 3개소로 가장 많고 뭐 안중읍, 중앙동, 신평동, 통복동 이렇게 1개소씩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그 경중에 상관없이 300만 원씩만 주는 건가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정액으로 도비에서 나오는 이제 기금에서 300만 원 지원 100%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정부 지원으로 재난지원금이 이번에는 한 80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네네. 추가로 별도로 지원되는 별도로 겁니다. 지원되고. 네네. 그러면은 그것도 경중하고 상관없이 800만 원 플러스 네, 저희가 300 해서 소상공인한테 이게 나가는 거는 거의 정액으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네. 일단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것이 다 경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많이 하시면은 주면 좋겠지만 또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그 인센티브나 그런 소비 촉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좀 도에도 계속 좀 이 현 실정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만이 거기도 참조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일자리 경제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뭐라 그럴까 너무 어려운 그 소상인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이제 사업 명세서 위주로 몇 개만 좀 드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 항만 경제실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도 많고 발전하는 도시고 팽창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걸맞게 우리 기획 항만 경제실이 예산을 또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뭐 2회 추경밖에 못했지만 뭐 추경했다고 해서 뭐 용도 지정 필수 사업 이런 거를 제한 나머지는 크게 우리가 또 뭐
증액을 해가지고 사업 편성을 할 수 없는 이 여건 속에서 이에 추가 경정 예산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소관부서인 기획항만 경제실의 중요성을 좀 보다 인식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이 편성 방향을 보면 좀 저희가 2024년 회계년도 결산 완료했다는 뭐 순세계 잉여금 및 세입 변동액을 좀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도 내 집행이 이제 불가능한 사업 뭐 삭감하거나 이제 조정하거나 필요 사업에 반영하여 뭐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성 방향을 좀 갖고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특히 이제 요게 이제 금액이 좀 크죠. 그리고 필수 경비 및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 사업 반영 요 관련돼서 세 가지 꼭지로 해서 편성 방향을 갖고 아마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기획 예산과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이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 경상경비도 일부 이렇게 감액을 각 부서별로 과별로 한 것 같아요. 뭐 여기는 실려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명세서를 보면 소액이지만 나름대로 뭐 포상금이든 뭐 사무관리비든 뭐 시군 종합평가 워크숍 컨설팅이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좀 미세적으로 좀 다 조정을 한 게 있어요. 기획 예산과도 굉장히 그만큼 어렵다 그런 게 이제 반증이겠죠.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각 부서에 요구나 요청을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단 10원이라도 조금 저희가 먼저 판단하는 게 다른 부서에 선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해서 집행자격이나 아니면 사업 내용에서 마무리 여건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사업 경상비들은 과감하게 이번에 삭감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타부서나 이런데 요구나 요청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영역을 먼저 설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추경 예산 규모를 보면 뭐 2025년도 이 제2의 추가 경정 예산 규모를 보면 2조 8,053억 원이에요. 기정액 대비 이제 한 2,254억 정도가 이제 증가되고 8.74% 정도가 되는데 프로테이지로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용도지역 필수 사업을 제한 나머지는 뭐 그렇게 사업이 반영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세입 편성 현황을 좀 보더라도 아까도 앞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2조 3,627억 원 기정 대비 뭐 2,226억 정도 10.4% 정도 이 증가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의존 재원은 좀 줄었고요. 그만큼 이제 국가적으로 교부세 자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이제 아마 줄었을 거로 보는데 이제 특별조정 교부금이나 뭐 아니면은 특별 교부세 때문에 조금 이제 가감을 해서 그만큼 이제 교부금 자체는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줄은 부분이 좀 약하고 그런 게 있는데 국가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시도 이 우리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법인세나 이런 게 전에 많이 들어왔다가 조금 적게 거의 없다가 이제 적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요거 하나는 뭐 제가 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2025년도 안분율로 봤을 때 이제 점점 늘어나는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 공장이 이제 이 증설이 계속 신축되는 게 되고 그다음에 가동하는 율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이 2022년도 대비 안분율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는데 22.6% 정도로 높아졌다고 해요. 이거는 아마 이제 세무과 쪽에서 세정과 쪽에서 좀 많이 잘 아실 것 같고 앞으로 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아까 저기 최재형 의원님하고 잠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지금 22.6%가 올해 이제 안분율인데 법인 지방소득세가 전체적으로 삼성이 저희가 뭐 한 2천억 이상 해마다 전체적으로 뭐 저희가 직접 교부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신고 납부하는 세액과 합쳐서 한 2천억 가까이 됐던 것들이 지금 900억 그다음에 내년에는 한 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이제 2분기까지 실적에 따른 잠정 보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3분기나 4분기 사항에 실적 전망이 좀 좋아지면은 내년에 좀 전망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삼성 부분 쪽에서는 내는 세금이 한 130억 정도 이상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우리 기업이 잘 뭐 좋은 호재가 좀 있어서 뭐 들어오는 세수도 좀 더 증가되면 저희가 이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예산 편성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추세나 이런 걸 잘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항만수산가 보면은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일부 감액을 해서 뭐 들어왔어요. 한 250만 원씩 뭐 감액하고 150만 원 막 이렇게 감액하고, 그리고 이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 요거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요거 같은 경우도 1,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요거 관련돼서는 좀 어떻습니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친수공간 운영 유지 관리용이요. 예, 유지 운영 관리 용역 낙찰책 1,800만 원이 감소됐고요. 네. 그래서 일반 운영비 전기 수도 요금이 좀 부족해갖고 1,500만 원을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1,500만 원 정확하고, 그래서 3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명조끼 보급 한시적 이건 뭐 국비 지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고, 그 국내 여비 관련돼 가지고 344만 원 정도가 감액을 하셨어요. 이 관련된 거는 좀 뭡니까 혹시? 처음에 기정액이 2,244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344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1,900만 원 정도로 경정을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감액할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연초에 예, 그 이제 국제회계 터미널이 이제 새로 이전을 하면서 예, 예. 저희 한 개 팀이 폐지가 됐습니다. 한 개 팀이 폐지됐다고요? 예, 예. 뭐 예측은 못 하셨었나요 처음에? 그 그렇습니다. 예. 예측을 못 했는데 하나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그거에 할당한 금액을 감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을 좀 잘 하셔야 기본적으로. 근데 불가피하게 이게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니 그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그 예측한 거에 비해서 팀 폐지가 된 거는 예, 연초라든가 이제 예측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 되셔가지고 이제 폐지에 따라서 감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청년 정책과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일부 뭐 경상경비, 뭐 공영차량 유지비라든가 뭐 기타 이런 거에 수액 정도는 감액을 좀 하신 것 같고, 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요게 크게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이 아까도 계속 뭐 여러 의원님들이 이거 관련돼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청년 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뭐 청년 정책 공모 사업 운영, 이 금액이 좀 이렇게 보면 커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가 감액된 부분이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100명 정도를 선정할 것으로 이제 그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2년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매년 그 대상자가 2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있어서 당초에 선정했던 이거 인원, 포기하는 사유가 혹시 뭐예요? 혹시?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매년 똑같은 얘기를 예. 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이 듣는 얘기가 계속 똑같아요. 반복돼요. 그거는 예측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이 감액되는 부분이 금액이 좀 점점 줄 어느 정도 이게 나오잖아요. 평균 값이 네. 매년 예측을 확실하게 100% 예측은 못하지만 금액이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고 4,5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면은 이 큰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몇백만 원도 아니고 막 4천만 원대로 이렇게 이 예측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못하나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는 의원님 말씀 맞는 거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타 지자체 전출 이런 상황들이 매년 이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조금 줄여서 예산을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할수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좀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게 거기에 좀 맞지 않나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근거리 어떻게 됐든 평택에 있는 그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하는 그 점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 뭐 그것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이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복성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취업하시는 분이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게 제한 횟수가 혹시 있나요? 혹시? 저희가 제한은 따로 두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은 따로 없고 그럼 그분이 대여를 해서 확인은 그럼 프로세스가 확인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 대여를 해서 뭐 예를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보고 그 확인 절차가 사후 절차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신청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기업에 가서 옷을 대여해 가지고 면접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면접 그 표를 갖고 뭐 제출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세부적으로 조건을 뭐 면접을 본 확인을 해야지만 지원을 해준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 처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먼저 그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명이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인데 면접을 보기 때문에 정장을 무료 대여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증가가 돼서 더 예를 들어 예산을 증액을 하는 거고 근데 이 과정이 정확하게 면접인지를 모르고 확인을 못 하는데 이게 늘어나거나 이게 과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면은 당연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면접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정확히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을 한다는 게 조금 맞지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추후에 좀 다시 확인을 해서 어떻게 좀 프로세스가 되는지를 좀 확인 좀 해주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청년 정책 공모 사업 운영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한 감액이 됐어요. 4,962만 원인가요? 아니요, 496만 2천 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청년 정책 공모 사업 운영이 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혹시? 이거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유사하거나 예를 들어 협치에 청년들이 일부 할당이 돼서 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제안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유사한 사업들이 아마 있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 공모를 해서 어차피 지금도 우리 시의회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연구회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공모를 했을 경우에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 사업 편성을 해서 이 청년들이 제안을 하고 해서 뭔가 공모 사업을 아까도 하나 줄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줄어가지고 이 감액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 뭐 단체인지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든 실효성이 좀 있어야지 성과도 있고 성과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데 계속 유지만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 부서에서 워낙 바쁘신 부서에서 막 이것저것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만 하고 실효성 성과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라 이것도 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큰 금액이 아닌데 2천만 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감액을 하고, 그럼 과연 이게 얼마나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사업 운영이나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사업 이자 보전 지원 뭐 이거는 관련돼서 뭐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하다 보면 제일 지금 어려운 게 소상공인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대출도 막혀 있고 어떨 때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출을 또 대출해 가지고 갚는 이런 실정인 사람들이 워낙 많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금융 지원이나 이런 거를 좀 확대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가 이번 여기엔 좀 93억 정도가 좀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기정액 대비 뭐 한 230억 정도에서, 그렇죠? 한 93억 정도가 증가가 된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까도 뭐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소상공인 뭐 경영 안전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지원,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이게 좀 많이 70억 정도가 또 돼 있어서 워낙 많은 금액이 돼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 뭐 도비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뭐 잘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하셔야 되고, 뭐 당연히 도비하고 전환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을 또 살리기 위하고 시설 개선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편성된 거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대부분 이제 호우 피해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금 요 관련된 거, 뭐 신장 쇼핑몰 거리, 세계 미식 특화 거리 조성 사업, 요게 신규 사업인가요? 요 도비 이게 지금 특조금으로 특조금으로 하는 나온 사업입니다. 거죠? 예, 네네, 도비 특조금 100%입니다. 사업이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지역 화폐 발행 도비 뭐 다 이런 게 이제 감액된 거, 이게 이제 감액된 부분이 지역 화폐 특별 발행 지원이 이게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정과나 뭐 징수과 관련돼서도 뭐 크게 예산 편성한 게 또 많지도 않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우리 이 예산 자체가 풍족해서 뭐 세수 확보가 많다 보면 그만큼 편성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런 거를 편성을 못한 거 보면 그만큼 어려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됐든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잘 기획을 하시고 또 예산과에서는 그거에 관련돼서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 뭐 의원님들이 잘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세출 예산을 기획항만 경제실 예산을 보면 한 90억 정도가 이제 증액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기획 예산과에 이게 지금 감액이 11억 400만 원 정도, 약 5.92% 정도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게 그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정확하게 세우지를 않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체적인 여건 내에서 전출금 발생된 게 이제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 일반 그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그 예비비는 이제 뭐 불효불룩한 사건 발생했을 때 각 부서에 저희가 전출을 해주는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보금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유보금이나 이런 여건들을 이제 일반 사업 비용으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아니고 발생된 영역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좀 보존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과보다 예산과가 더 정확하고 명확성을 기해야 될 이제 과인데 그 감액 조치가 돼 있어서 지금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많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해서 저는 간단한 것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신장 쇼핑몰 거리, 세계 미식 특화 거리 조성 사업 여러 의원들도 궁금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번에 그 도비 100% 가져온 8월 달에 이게 지금 받아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조금 사업입니다. 특조금 사업.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 특조금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세계 미식거리 특화 조성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 특화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이 상위 같은 그러니까 요 거리 뭐냐 조명 시설이라든가 뭐 미디어 볼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하고 상의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특조금 사업인데 네. 이 상인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상인회. 네네. 상인회 거기에는 소상공인회도 있고 상인회가 있고 네. 두 가지가 있죠. 사업 그 파트가. 지금 여기 이제 신장 쇼핑몰 지역이면은 네. 그 송탄 그 상공인회입니다. 일단 상공인회. 지금 여기가 그 지금 소상공인하고 상공인회하고 두 개의 그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갈등 관계 같은 게 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꼭 진짜 현실성 있고 꼭 필요한 사업 이런 데 좀 하셨으면 하는데 저는 그 앞에 거리 그 로데오 거리죠. 로데오 거리에 보면 등을 막 많이 매달았죠. 이번에 그거 어떻게 교체 사업이라든가 뭐 사업이 지금 그 사업 속에 편입이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지금 이제 사업 산출 내역에 보시면 그 일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네. 대해서 보수하고 이제 조금 연장하고 뭐 수리하는 이런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가서 보면 그 알다시피 조금 이렇게 침체된 거리에다가 그 등을 막 매달았는데 그 등이 너무 퇴색했어요. 퇴색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 거리를 연상하게 되는 느낌이 있다. 보기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뭐 주민들은 물론이지만 거기는 어쩌다가 찾는 특화거리잖아요. 가다 보면 이게 그 등 같은 게 너무 이상하다. 이게 미관상 별로 안 좋다. 저거를 어떻게 다르게 멋지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거기에 어떤 그 사업에 그 보수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이번 이 사업에 3억인가요?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는 이제 3억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보수 관련된 건 1억이고요. 아까 예. 지금 그 미디어폴 설치하는 게 한 2억 가량 됩니다. 미디어 폴 같은 거는 뭐 아이들 그 저기 찾는 시민들이 같이 뭐 포토존도 있고 거기가 이제 이런 거 보수할 사안인가요? 그 미디어폴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 계획은 현재 지금 그쪽 그 쇼핑몰 거리 쪽에 그 배너기를 항상 다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항시 그 지금 배너가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이 좀 돼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 홍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50여 개 그 이제 그 세계 음식 관련된 그런 홍보라든지 좀 이 사업명과 좀 일치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기는 좀 홍보를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리 정비를 좀 해야 돼요. 이런 예산이 있을 때 뭐 배너를 막 무분별하게 막 세워놔도 이런 것도 또 지저분하거든요. 일단 거리 정비를 좀 하실 때 거기에 매달려 있는 등이 그 굉장히 색깔도 퇴색했어요. 퇴색하고 거기 등이 막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게 아름답기보다는 어떤 그 중국의 특화거리인 양 이렇게 그 이미지가 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셔서 이번에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평택시 추경 예산은 본 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을 불효불급하게 발생했을 때 저희가 담는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의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집행의 합법성이라든가 합리성이 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행정 수요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는 추경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 항만 경제실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